첫 번째 집을 찾아 충북 영동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알록달록한 지붕이 인상적인 마을이네요. 아까 제가 이 동네를 쭉 돌아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새마을 주택. 보니까 이 동네 앞에 이 눈에 잘 띄는 집들은 다 새마을 주택이 만들어졌었더라고요. 기억나요. 새마을 주택. 한창 경제개발 시기에 초가집 헐어내고 동네마다 서양식으로 콘크리트 집을 지었는데요. 당시 중산층의 꿈의 집. 그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양옥의 전형이었죠. 일단 위에 발코니가 있고요. 지붕이 있는데 양쪽이 약간 비대칭이에요. 박공 지붕이. 오늘 보러 가는 집이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코니에 비대칭 지붕. 새마을 주택 맞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이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집이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축주가 한참 어려 보이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식구 1살 메리고요. 저는 아내 민성경이고 남편 이현상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네. 살고 있어요. 저희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인데요. 어떻게 새마을 주택에 터를 잡았을까요? 그 새마을 주택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텃밭에 이 돌담이 되게 아담하고 되게 정겨웠어요. 네, 아기자기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호두나무도 있었고. 이 집이 새마을 주택인지 뭔지는 몰랐지만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에 이끌렸답니다. 텃밭을 두르고 있는 돌담도 난생 처음 본 호두나무도 이색적이었다죠. 이거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앞에 이 사냥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포수분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그냥 뭔가 멋있었어요. 서울내기 부부에게 이곳은 낯설지만 멋진 신세계. 기꺼이 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계약을 서둘렀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우리 세대였을 때 좋아했던 집. 약간 서구화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경제 개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집을 꿈속에 그리던 집을 지은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감성이거든요. 집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초석인가? 네. 저희가 그 땅을 제가 직접 곡괭이랑 삽으로 땅을 팠거든요. 그때 나온 디딜방아 절구예요. 텃밭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는데 문제는 절구를 제거한 자리에서 차오르는 물. 파도 끊임없이 차올랐다네요. 글쎄. 여기가 옛날에는 개울이었어요. 제가 여기 땅을 파면 한 요 정도 수위는 계속 물이 차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도롱뇽도 나오고. 네? 도룡뇽이요? 야, 그러고 보면 이 건물 기초에도 사실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작한 배수로 공사. 집 뒤쪽부터 시작해 배관을 놓고 시멘트 몰탈 작업까지 전부 남편 혼자 했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56일이나 걸렸다죠. 분명히 현장에서 네. 전문 시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보조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고. 전혀 없어요? 네네, 전혀 없었고. 그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이요? 네. 오. 저희 친척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로는 이씨 집안에 이렇게 망치질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타카 하나 박는데 40분. 40분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 틀을 아예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못 하나 박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단열 작업을 위해 각재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 타악가 소리가 마치 총소리 같았답니다. 또 와이프한테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아 이게 이상하네? 막. 아니 그리고 그거 하다가 막 갑자기 떠들여서 막 저 맞고 막 이랬었어요. 네. 아 맞아. 제가 이게 하다가 저도 놀라서 손을 떨어뜨려. 아이쿠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은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게 민망해서 또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면 신이 나서 하다 보니 어느새 공사가 끝을 보이고 있더랍니다. 부부가 한 땀 한 땀 고친 집 탐구 시작해 볼까요? 부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새마을 주택의 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70년대로 들어가는 이 네. 시간생활 하는 기분이 팍팍 나네요. 아, 예. 부부의 집은 현관부터 탐구 대상이네요. 외벽 마감과 팔각창까지 이 집이 지어질 때 모습 그대로랍니다. 이 팔각창의 유리 한번 보세요. 옛날 집엔 이런 유리를 많이 참 썼는데 말이죠. 와, 벽도 재밌습니다. 벽돌인 줄 알았는데 시멘트라네요. 그 당시에는요 콘크리트로 못 만드는 게 없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새마을주택 보면 석가래들 있죠. 네네네. 그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막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노동력의 그 인건비 자체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난간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고 아니면 이제 또 콘크리트 덮기도 하고. 새마을 주택은 곧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오 이거 혹시 상량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야 이거는 어디 정말 잘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이 집의 역사를 그대로 네. 말해주는. 네네. 네. 이 집이 만들어진 게 1978년. 만으로 45년이나 됐네요. 이 집 현관 전체가 반세기 전 주택박물관입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의문의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집안 어디를 가든 반드시 이 가운데 공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인 듯 거실이 아닌 거실 같은 이 공간, 과연 뭘까요? 지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살짝 애매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뭐 복도도 아니고 뭐 거실도 아니고. 조금 맞아요. 애매해요. 네. 손님을 여기에 앉게 하기에는 좀 좁고 네. 그렇다고 막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대청마루가 이제 점점 현대식으로 변형이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골 같은 기와집이든 소박한 초가집이든 모든 한옥에는 대청마루가 있는데요. 서양식 집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 한옥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랍니다. 70부터. 아 여기가 침실이군요. 예. 침실은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며졌는데요. 이 방 천장에 우여곡절 사연이 한가득이랍니다. 저희가 천장을 뜯었는데 천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천장이 그 위에. 네, 그때 좀 많이 당황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천장 작업을 힘들게 끝내고 났더니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붉은색 천장. 게다가 에이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랴. 아 이거 뭐야? 벌집이다. 이거 벌집이야. 수십 년 된 볼지까지 나왔답니다. 글쎄. 보통 천정에 네. 이 집의 역사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들이 네.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다 네. 뜯고 이 뼈대 상태에서 선생님들처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소위 덧붙이기를 많이 하죠. 네. 왜냐면 덧붙이기를 네. 해야 좀 쉬우니까. 네네네. 부부는 쉬운 덧붙이기 공사가 아니라
콘크리트 골조만 남기고 싹 다 뜯어낸 후 단열부터 마감까지 완전히 새로 했답니다. 그렇게 3개월여 만에 드디어 1층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1층 이제 내부만 930만 원 들었습니다. 집 사는 비용부터 이제 1층하고 2층 그리고 외부는 아직 안 했는데 다 해도 아마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에서 3번의 겨울을 따뜻하게 났답니다. 결로 문제도 한 번도 없었고요. 초보자라고 믿기 힘든 솜씨인데요. 그런데 이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데 이거 하자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를 제일 처음 공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다 텐트를 쳐놓고 자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씻을 씻는 데가.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를 우선 부랴부랴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낮게 됐습니다. 아. 처음 한 곳이라 모든 게 어색하답니다. 타일 수평도 맞지 않고 문 앞에 있던 샤워 공간도 안쪽으로 바꾸지 못했죠.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는데요. 아, 만일 가능하다면 온수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살짝 빼서 연결까지 하면 참 좋아요. 바닥에. 바닥에. 예. 그러면은 이 샤워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뽀송뽀송.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만일 단열이 좀 부족해도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이 그걸 훨씬 덜 느껴요. 연애 7년에 결혼 9년차.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청춘의 시간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함 그 자체였답니다. 양가의 도움을 막 뭐 엄청 풍족하게 도와달라 할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게 9시부터 거의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잠깐 가서 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호프집, 네, 호프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좌회전을 신호를 받을 때 이제 잠깐 이렇게 파킹에 해놓으면 잠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뒤에서 빵빵 울리고 난리가 나고 막. 거기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친 부부는 귀촌을 결심하고 이곳 영동 새마을 주택을 고치며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집안의 가구도 모두 남편이 짜놓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휴식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뿌듯한 성취감도 있었고요. 주방은 1층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는데요. 아, 여기가 주방이군요. 네. 아, 생각보다는 단차가 좀 있네요. 네. 예전에 아궁이가 있던 곳이어가지고. 네. 아, 여기가 아궁이가 네네. 옛날에 저희 부뚜막이라고 네. 해서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네. 여기 옆방.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했을 때 거기 온돌방이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밥 해갖고 여기를 이제 날르고 그랬겠죠. 네. 재래식 주방과 입식 주방의 중간쯤이랄까요? 부엌에는 연탄을 이용한 부뚜막이 있어서 방도 데우고 또 요리도 가능했죠. 그래서 부엌은 방보다 조금 낮았답니다. 또 천장에는 원래 다락이 있었는데 다 뜯어내고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부엌은 1층에서 마지막에 작업한 공간인 만큼 전문업자가 시공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마감의 완성도가 높은데요. 오, 타일도 아주 잘 붙였네. 리모델링 3개월 만에 이런 경지가 가능한가요? 이 상부장은 일반 시공한 게 아니라 제가 전부 다 이걸 깎아서
아, 홈을요? 네, 홈을 제가 파서 여기도 홈을 맞춰서 와. 네, 따로 레일을 쓰지 않고 제가 만들었어요. 야, 이거는 네, 그러면 상부장. 아내분께서 요청을 안 하셨는데도 진짜 제가 예, 자발적으로 예.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와이프의 칭찬을 한번 듣고자. 싱크대며 주방 가구들이 단순해 보여도 초보자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서랍장 앞에서 또 다른 난관이 펼쳐졌답니다. 요즘 주방 서랍은 충격을 완화하는 댐퍼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잘 되는데 지금. 수평이 한 진짜 1, 2mm만 틀어줘도 이게 되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서 와이프한테 그냥 좀 이거 그냥 레일 그냥 달자니까 이러고 와이프는 이거 달아달라 그러니까 저는 댐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 굳이 댐퍼 뭐하러 다녀. 결국 아내의 승리. 부엌 서랍장엔 모두 댐퍼 시공을 했는데요. 그거를 또 남편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나무로 제작하면서 바니쉬도 7번 넘게 발랐답니다. 글쎄. 오, 그런데 문이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안 다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나무는 또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핑계를 대보자면 네, 살짝 그래서 이걸 좀 네. 요령 있게 닫아야 돼요. 네, 요령 있게 보면은 그냥 닫으면 살짝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셀프 시공의 약간 묘미라고 해야 되나? 저희만 아는.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요. 채 다 못 먹고 그냥 겨울에 시들었다가 올봄 돼가지고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내는 팀장 승진을 앞둔 시점에 남편을 따라 귀촌을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귀촌은 도피가 아니었죠.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했거든요. 많아 그래 파싸요 나 들어. 이거 아니 한번 파고 어차피 흙도 한번 바꾸려고 해요. 흙도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돌리려고요. 한번 싹 걷어갖고. 다 썰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뭘 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부부. 여름이면 앞마당 수영장에서 홈캉스도 즐기고요. 벌써 2해나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추로 김장도 담갔답니다. 이렇게 이 집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우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지는 음식이나 이런 게 뭐 맛있는 것도 많고 풍족하지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먹잖아요. 근데 시골지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먹는다. 이런 점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상황과. 오래된 주택이 참 예쁜 새 주인을 만났네요. 마지막으로 2층 탐구도 해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앞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네. 저 도로에서 보기에 이렇게 지붕들이 이쁘게 있구나.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뾰족한 박공 지붕을 화사하게 칠한 게 새마을 주택의 특징. 하지만 부부가 이 집에 왔을 때는 지붕이 검은색인 줄 알았답니다. 야 이거 완전 깨끗해지는데. 까만색이 완전 하얘져.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먼저 다 제거해주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두 사람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잘 하신 게 이끼가 있으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멘트 계열이거든요. 네네네네. 시멘트 계열을 굉장히 이제 파먹으면서 얘 자체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이제 금도 가게 하고 더 약하게 했을 텐데 역시 진짜 MZ 세대를 만나니까 두 분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집도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와, 이 집이 얼마나 기뻐할까. 1층이 새마을 주택 감성이라면은
2층은 100% MZ세대 부부의 취향에 맞춰 고쳐졌답니다. 여기는 제가 무몰딩 그리고 무걸레바지 무걸레바지까지. 네, 그걸 원칙으로 이제 와이프가 정말 원했던 네, 그 시공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드디어. 약간의 남자의 자존심을 좀 그리고 와이프도 많이 좋아해 준 공간입니다. 아, 드디어 네. 칭찬을 네, 듬뿍 받았던. 네. 부부는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보다 매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운영 중이고요. 집 리모델링 과정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다 진짜. 내 손으로 집을 고치면서 부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답니다. 외부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이 집이 완전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제 현재는 목표입니다. 예. 저희 세 식구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캠핑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가 직접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담장에서 바깥 구경하기. 이 집 막내 메리의 취미 생활인데요. 오늘은 메리가 다치지 않도록 담장을 손보는 날이랍니다. 부부가 진짜 쌓고 있는 건 용기를 냈기에 누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 아닐까요? 집 잘 보고 갑니다.